실거주 목적으로 네, 그 네. 신도림 대림 1, 2차 아파트 25평을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 또 괜찮다면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거주 목적이라고 말씀 주셨고 신도림에 있는 대림 이 편한 세상 2차 아파트 매수해도 될지 네네. 말지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실거주 목적 매수라고 하시면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무주택자 하신 거죠? 아, 네. 지금 무주택은 아니고 빌라랑 오피스텔이 안산에 있는데 지금 다 매도를 하려고 양산이요? 오피스텔도 네네. 경남 양산에? 아니요. 안산이요. 안산에. 네네. 안산에 경기도 빌라 오피스텔이 하나씩 있고 네, 얘는 근데 정리하실 지금 생각이고. 빌라는 매도 계약이 이미 됐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오피스텔도 지금 내놨어요. 예. 매도가 얘도 금방 될까요? 오피스텔이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지금 매도가 될지 좀. 내놨는데 매수세가 잘 안 붙죠? 아직은 예. 지금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이라던가 다세대 같은 투자 형태의 상품들이 네네.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나에게 이득이 남는 상품이 아니라 투자 금액 대비해서 괜찮은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여기에 있는 이런 다세대 오피스텔들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매수해 줄 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가장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거래가 힘들어진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차피 뭐 두 개 다 매도로서 내놨다고 하시니까 크게 고려하실 건 없을 것 같고 매도가 된 다음에 내가 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매도가 오피스텔이 예. 빌라는 지금 이미 매도 계약을 다 했지만 오피스텔 팔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서울 집값이 올라갈까봐 음, 저희는 그 세금 오피스텔이 나중에 양도세 문제지 취득세랑은 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는 그냥 실거주 아파트를 샀으면 하거든요. 취득세 역시도 내년부터는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택수에 포함은 됩니다. 내년도부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그건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요. 네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은 오피스텔 정리하고서 매수하시는 게 유리한 건 맞아요. 네네. 어찌됐든지 간에 얘가 안 남아서 뭐 네네. 2주택자로서 뭐라 그러죠? 중과세를 두드려 맞는다고 하더라도 과표가 없으면 사실 세금 낼 건 없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약간 네. 좀 시청자님을 좀 침착하게 만들어 드릴 필요를 좀 느껴요. 아, 네. 요거 팔리는 거 못 기다려 가지고 내가 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된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실거주시기 때문에 네. 한번 들어가시면 몇 년 사실 겁니까? 지금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10년. 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지금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다가 네. 또 전체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해서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가 그 오르고 내리고 주기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흘러온 세월을 봤을 때 네. 상당히 주기가 길어요. 부동산 사이클이. 네. 그러니까 사이클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네. 사이클이 몇 년 주기다, 뭐 몇 년 주기다 이렇게 이론만 좀 갈리는 건데 네네. 여태까지 집계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흐름들을 봤을 때는 보통은 네. 10년 내지 한 12년 주기로 이게 저점에서 고점 갔다가 저점 가는 한 사이클이 돌아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시기로 봤을 때는요. 네. 우리가 이번 상승장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면 2014년도쯤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네. 14년도 한 3분기 때부터 해가지고 이때 LTV 70%로 풀리고 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9월 달에 되면서부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 차냐면 한 8년, 7년, 8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죠. 한 7년 차 정도 됐네요. 내년 되면. 네네. 네. 그런데 저는 이 상승장이 길어지게 된 원인을 일단 1차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네. 자산 시장에 대한 돈을 푼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걸로 인해서 한 1, 2년 정도 더 길어졌다고 보는 거지 사실은 계속 꼭대기에서 박스권 장세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10년 사실 거면
오피스텔 팔리는 거 보고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으실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네. 만약에 꺾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꺾이면 글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네.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음. 네, 그래서 불안정하고 그래서 네. 그럼 만약에 제가 전제 조건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전세가 지금처럼 매물 구하기 너무 힘들고 가격도 네. 계속 올라가요. 네. 그런데 매매가가 본격적으로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 시청자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집 사실 거예요? 아무래도 잘 모르겠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전세를 더 살려고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이요. 떨어지는 말에는 아무도 올라타려고 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현상이 멈춰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좀 급해지시는 거지. 만약에 이게 떨어지는 모양새가 본격적으로 보이면 시청자님도 심리적으로 별로 안 급하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청약에 대한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무주택자가 되시면 청약 역시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 네. 그렇게 저는 저희가 생각을 가점이 합니다. 안 좋아가지고 청약은 어렵고요. 네. 그런데 어차피 네. 청약에 대한 부분들 역시요. 지금은 워낙에 청약 경쟁률이 뭐 몇천 대 1까지 가버리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상태니까 나한테는 기회 안 올 것 같아. 아, 이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하시는데 네. 장이 꺾인다고 하는 거는 청약 열기 역시도 꺾이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무주택이라는 지위만 있으면 점수가 낮더라도 한 번은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제가 좀 차분하게 이제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도 그 부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지역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그냥 서울에서 보통 정도 수준인 지역에 이제 인기 있는 평형대를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다. 아,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